로스앤젤레스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의 댄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72세 남성으로 댄스 파티에 자신이 초대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를 제압한 영웅이 3대째 라이라이 볼륨앤 스튜디오를 운영해오고 있는 26세 남성 브랜든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설을 맞아 전 직원을 상대로 설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c.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의 댄스 교습소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22분 로스앤젤레스 몬트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인 스타 댄스 스튜디오에서 아시안계 남성 휴 켄트란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남성 5명과 여성 5명 등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들 외에도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총기 난사 용의자는 20분 뒤 이마일 떨어진 아렌브라의 라이라이엔 블루맨 스튜디오에서 총기 난사를 시도했지만 시민 2명이 총기를 빼앗으면서 간신히 2차 범행을 막았습니다. 그 뒤 용의자는 흰색 밴을 몰고 오렌지 카운티의 토렌스로 도주했고 이 차량 안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의 중국계로 추정되며 몬트레이 파크는 인구 6만 명의 소도시로 중국과 대만, 베트남계 이민자들이 전체의 6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오는 26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72세 남성으로 부인은 댄스 파티에 초대를 받은 반면 자신은 초대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어젯밤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올해 72세 남성 휴 켄트란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아시안계라고만 설명하고 출신 국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사건 동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체스터정 LA 중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댄스 교습소 사장이 설 명절을 맞아 행사를 열었고 한 여성은 초대를 받은 반면 남편은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치정에 얽힌 우발적 총기 난사로 추정되며 트라는 베트남계일 가능성이 대두됐으나 CNN은 결혼증명서 확인 결과 중국 출신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라는 이 댄스 교습소의 단골 고객으로 10년 이상 자주 출입했으나 최근에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분노가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는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 트럭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2년 뒤 회사를 청산했고 2013년 20여 년간 보유했던 주택을 매각했으며 2020년 모바일 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기 난사 용의자를 아렌브라의 라이라이 블루맨 스튜디오에서 제압한 영웅이 3대째 스튜디오를 운영해오고 있는 26세 남성 브랜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라이 볼륨앤 스튜디오에서 마감 업무를 보고 있던 브랜든 차이는 용의자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을 때 손에 든 총을 본 순간 사람을 죽이러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길과 몸짓 등에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굳이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브랜든 차이는 여기서 모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용의자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용의자로부터 총을 빼앗았다고 전했습니다. 총기를 빼앗은 차이는 용의자를 겨누며 당장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총으로 쏠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용의자는 맞서 싸우려고 고민하는 듯 보이다 끝내 현장을 달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하루의 수색 끝에 용의자의 차량을 몬트레이 파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토렌스의 한 도로 위에서 발견했지만 체포를 위해 다가가자 차 내부에서 총성이 들렸고 이어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미국인 65% 이상이 최소 $3,200 상당의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도 소득분을 보고해야 하는 IRS의 세금 보고가 23일부터 시작돼 4월 18일 마감됩니다. 1억 6,500만 안팎의 납세 가구가 텍스 리턴, 세금 보고서를 IRS에 제출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지 21일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말고 전자로 접수시키는 e-파일링을 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들이 1,300만 가구나 되는데 이들의 데이터를 IRS 시스템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지연됐으며 800만 명 이상의 세금 환급도 6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또 세금 환급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정보를 세금 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 키스그룹이 설을 맞아 전 직원을 상대로 설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설을 사내 공휴일로 지정한 키스그룹은 지난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날에 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의 고유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설을 회사 공휴일로 지정한 키스그룹은 올해부터 설 명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윷놀이와 다양한 민속놀이와 같은 한국 설 문화도 직원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ince it's important and a special day for us, we wanted to educate our employees about this holiday by sharing what Lunar New Year means. And we showed videos that way in our Kiss Dream Arena so employees may freely come and visit to learn about this holiday. We also provided traditional meals and rice cakes to all of our employees to celebrate the new year. 키스그룹 창업주인 장용진 대표는 어려운 이민 과정을 겪으며 오늘날의 기업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언어와 문화, 가치관과 풍습 등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풍습을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사회에도 알려 전통을 나누고 한국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키스는 설 외에도 추석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추석에는 전 직원과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 관계자들이 회사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전통놀이를 즐깁니다. 이를 통해 추석의 의미와 전통, 풍습을 알리며 유대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었던 체이스뱅크 ATM의 일부가 이용 시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체이스뱅크가 24시간 동안 운영하던 ATM 중 일부를 은행의 영업시간에 맞춰 5시 혹은 6시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이스뱅크는 지난 17일 트윗을 통해 체이스뱅크 ATM을 이용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며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대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체이스뱅크의 대변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들이 ATM 영업장으로 들어와 생활하는 등 이용객과 은행에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지점이 영향을 받게 될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ATM 내 노숙자 문제로 인해 여러 은행들이 ATM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보나도가 맨해튼 한인타운의 펜실베니아 호텔에 카지노 개설을 추진합니다. 보나도 부동산 트러스트는 뉴욕주 개임위원회가 카지노 신규업자 신청을 접수하자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펜실베니아 호텔에 카지노를 개설하겠다며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나도 부동산 트러스트는 뉴욕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 업체로 만약 카지노 허가를 얻게 되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맞은편의 펜실베니아 호텔을 철거하고 카지노 호텔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나도는 펜실베니아 호텔 일부 시설은 이미 철거에 돌입했고 올해 말까지 완전히 철거를 마칠 계획이며 현재 카지노 허가 신청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보나도는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월튼 스트릿 캐피탈의 닐 블럼 회장과 제휴해 카지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재벌 SL 그린은 타임스퀘어에, 카지노 재벌인 스티브 위는 허드슨 야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소유주인 레리 실버스타인은 11에비뉴의 메르체데스 벤츠의 부지에 카지노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저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0일 델라웨어 사저에서 12시간 이상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기밀 문서 6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지난 21일 밤 바이든 대통령 변호사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된 것은 5번째로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어제 CBS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연쇄 기밀 문서 유출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한국계 전 연방검사장 로버트 허를 특별검사로 임명했지만 허 특별검사는 아직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ABC 방송과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답변이 64%에 달했으며 적절하게 취급했다는 답변은 34%에 그쳤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답변이 77%, 적절하게 다뤘다는 답변은 22%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이를 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로드웨이드 판결 50주년을 기념하기에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며 연방의회도 낙태권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어제 플로리다에서 낙태권 판결 기념식 연설을 통해 낙태약 문제 등 여성의 낙태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2년 로드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8주 이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은 로드웨이드 판결을 뒤엎고 낙태권을 일부 제한하는 등 사실상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간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앞섰으며 특히 흑인과 젊은 층 및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중간 주간임금이 전년보다 7.4% 올랐으며 이는 지난 4분기 물가 상승률 7.1%를 앞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 풀타임 근로자의 주간임금은 896달러로 1년 전 805달러보다 11.3%, 두 자릿수 오른 것으로 조사됐고 16세에서 24세까지 젊은 층의 임금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또 임금 수준이 최하위로 10위인 저임금 계층의 주간임금도 평균 570달러로 약 10% 가까이 인상되는 등 평균 인상률을 앞질렀습니다. 반면 히스패닉 근로자 주간임금은 837달러로 4.8% 인상에 그쳤으며 백인은 1111달러였고 아시아는 1496달러로 각 인종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기준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하인 근로자의 임금은 1년 전보다 11.1% 오른 반면 대학 학사학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은 7.6% 인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임금 인상률이 다소 누그러져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근로자의 중간 주간 임금은 675달러로 전년보다 3.7%, 고교 졸업자는 5.3%, 학사학위 이상 근로자는 5.5%가 올랐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침체가 지난해 연말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연율 402만 건으로 전월보다 1.5% 줄어든 것은 물론 1년 전보다는 무려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매매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10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또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의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해 한 해 주택 총 매매 건수는 503만 건으로
2021년보다 17.8% 급감했으며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며 감소폭도 200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또 지난달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6만 6,900달러로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 41만 3,800달러 이후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2.3%가 올랐으며 이는 130개월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다음 달 7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이후 사임하며 제프 자이엔츠 코비드 조정관이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뉴욕시 식당들의 음식 픽업이나 배달 때 플라스틱 재질의 숟가락 및 젓가락, 포크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가 19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저지주 43세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지난 16일 75세 어머니를 돌로 가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의 한 병원에서 76세 여성이 말기암 환자인 77세 남편의 부탁을 받아 남편을 총기로 살해해 경찰에 체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스뉴스 기상캐스터인 37세 아담 클로츠가 어제 새벽 맨해튼의 지하철에서 10대 7명에서 8명이 한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퀸즈 우드사이드의 청소국 건물에서 60세 감독관이 절도범을 발견해 체포하려다 쇠파이프로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멕시코 정부가 압수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2,626kg으로 전 세계 인구 16%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양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기 난사 사건 직후 루이지애나 베튼루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약 1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